안녕하세요. 모범생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워야 좀 안 잊어버릴 수 있고 빨리빨리 외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포인트 0.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전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 이거 네이버 사전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전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단어 보고, 뜻 보고, 발음 기호 보고, 실제 발음 듣고, 예문 보고. 이렇게 이게 괜히 순서대로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대로 써 있는 대로 스펠링 확인하고, 뜻 확인하고, 발음 기호 봐서 발음 확인해보고, 실제 발음 들어보고, 예문 보면서 확인하고, 이런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할 때 이 기본적인 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포인트 1. 여러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세요. 일단은 눈으로 보잖아요. 자, 그럼 시각 쓰고 있죠. 지금 시각. 그걸 또 말로 해요. 어떤 단어를. 거기 나와 있는 단어 내가 말로 하고 하면 자, 뭘 쓰고 있죠? 말을 하는 순간에 입에 촉각이 쓰이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귀로 듣는 청각이 또 쓰여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음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발음을 들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발음에 귀로 청각 사용되죠. 그리고 손으로 쓰면 동시에 손까지의 촉각까지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시각 한 개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시각 하나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이러면 동시에 여러 개의 감각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10분 동안 단어를 외운다고 해도 당연히 여러 개의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몸에 체화되고 뇌에 남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 청각이 키포인트라서 그래요. 단어를 외울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청각이에요. 시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어를 처음 습득할 때 뭘로 습득을 해요? 귀로 습득을 해요. 우리는 먼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요. 오죽하면 뭐 국어 얘기할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러잖아요. 괜히 말하기 듣기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서 청각을 쓰는 거의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이건 이제 저의 팁인데 여기 있습니다. 발음 기호. 저는 발음을 듣기 전에 먼저 발음 기호를 봐요. 요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방금 그 단어가. 그러면 이것만 보고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발음 기호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다 나오거든요. 아주 쉽게 상세한 발음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장음, N, 은, F 이거는 발음, R 그리고 M, E, 은 그래서 이게 confirmation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메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메인 액센트, 강세.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는 이제 소강세, 두 번째 강세. 그래서 요 뾰족 올라와 있는 거 뒤에 있는 모음이 제일 세게 발음해야 되는 거. 그 다음으로 세게 해야 되는 게 요거 뒤에 있는 거. 그러면은 confirmation에서 confirmation인 거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발음하면 confirmation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고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발음 기호를 못 읽더라고요. 내가 이 발음 기호를 보고 확실히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요걸 하고 나서 발음을 듣는 거예요. 뭐 영국 발음도 있고 미국 발음도 있고 여기 보면 호주 발음도 있고 인도 발음까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뭐 미국 발음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면 confirmation, 이렇게 발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거를 듣기 전에 이 위에 발음 기호를 바탕으로 읽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아까 confirmation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실제 이 발음을 듣고 confirmation, 차이를 자기가 파악해야 돼요.
아, 생각보다 내가 아 발음을 너무 아라고 하고 있구나. 아보다는 약간 어에 가까운, 내가 아까 confirmation이라고 했는데 칸보다는 조금 칸에 가깝구나. confirmation에 더 가깝구나. 자기가 자기 발음이랑 강세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강세를 잘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원래 한글 자체 발음을 할 때 그 강세나 이 억양의 높낮이가 영어처럼 이게 막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잡아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 듣기 평가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confirmation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듣기 평가에서 실제로 이 단어 나오잖아요. confirmation 그러면요. 갑자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게 문장 속에서 후루루루 막 억양 막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그 중간에 그 단어 싹 나오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는 놓친단 말이에요. 듣기 평가 막 이거 놓쳤어 이러는데 나 이거 아는 단어인데 평소에 단어 외울 때 소리로 안 외워서 그래요. 청각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꼭 영어 단어 외울 때는 청각을 써야 됩니다. 청각이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 듣고 내가 원래 발음 끼워보고 발음했던 거랑 비교해서 내 발음을 최대한 원어민 발음에 똑같이 맞추도록 다시 발음 연습하고 이러면은 다음번에 이 단어 나오면요 그냥 들으면 바로 들려요. 아 그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예문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문 보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왜냐면 뭐 외워야 되는 단어가 지금 막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되는데 이거 예문 언제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문 상상하는 거를 한다. 이 예문 상상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문 어딨어요 예문 여기까지 했고 내려가면 여기 있죠. 자 예문 여기 나옵니다. 저는 아직 테스트 결과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넘어가요 그냥 문장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문장이 이렇게 쓰이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요. 어차피 이거 예문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confirmation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상상법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문장이 있었죠. 나는 아직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테스트 결과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냥 잠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문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직 테스트 결과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 시험 뭐 봤는데 결과가 뭐 나온대. 나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잠시 이런 느낌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나 지금 테스트 결과 기다리고 있다. 그때 이 예문을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잘 안 나와요.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그러면 이제 confirmation 앞에 더 있었나? 있었나? 그리고 뭐 이게 딱 안 붙어요. 내가 분명히 방금 본 예문인데 아직 내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문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문을 보고 이렇게 오케이 이 예문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그리고 안 보고 다시 예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죠.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하고. 이것도 여기 다 발음 있거든요.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자, 제가 방금 발음했던 거랑 억양 다르잖아요. 억양이 훨씬 더 커요. 생각보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거랑 또 최대한 맞추면서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I'm still waiting for 이봐 틀린다니까 이게 자기 걸로 안 붙으면요 틀려요. 그래서 이게 쫙 붙을 때까지 몇 번 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테스트 리저스 기다리고 있어. 나 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어.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그리고 안 보고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뇌는요. 정보를 뇌가 알아서 걸러서 저장할 거 하고 필요 없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뇌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의미 있다. 그럼 뇌에서 저장해요. 이건 아무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데 저장 안 해요. 근데 컨퍼메이션 확인 이런 식으로 하면 뇌가 그것에 대한 의미 인지가 전혀 안 돼요. 내일 학원 가서 쪽지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외워야 돼요, 그거. 그러면 이거 예전에 봤었는데 이러면서 또 다시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뇌는 의미가 있어야 기억에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나 지금 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어. I'm still waiting for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s. 그러면 그때 뇌에서 그 기억에 남기는 거예요. 상상이라도 뇌는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요, 원래.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그럼 이제 점점 뇌에 기억에 남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다시 안 외워도 돼요. 네 번째는요, 손으로 이제 써야 됩니다, 이거를. 타이핑 절대 안 됩니다. 타이핑 왜 안 되냐면, 타이핑은 손가락이 봐요. C-O-N 쳐요. C를 쳐도 이거고요. O를 쳐도 이거고, N을 쳐도 이거예요. 근데 손으로 내가 글씨를 쓸 때 C는 이거고, O는 이거고, N은 이거란 말이에요. 뇌랑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신경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손이거든요. 손으로 써야 그게 자기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요새 더더욱이나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자동완성 때문에 그래요. 자동완성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검색어 요만큼 치면 알아서 이거니? 이러면서 이제 추천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더 안 치고 귀찮으니까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고 핸드폰에서도 조금 몇 개 치면은 알아서 자동완성만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 맞아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나중에 스펠링 진짜 헷갈려요. 스펠링은요 한 개가 헷갈려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뭐 그 스펠링을 다 모르겠어요. 이거 E였나 A였나 여기서 헷갈리는 거라고. 근데 자꾸 자동완성을 요새는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요, 손으로 더 써야 되는 거. 그래야지 확실히 기억에 남고 안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팁. 이틀 연속하면 최고다. 쉽지 않은 거 너무 잘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같은 단어를 2번 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어요. 쫙 100% 이제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느냐? 10분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겨우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을 10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뇌는 의미 없는 것을 빨리빨리 잊어버린다고. 왜냐면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들을 빨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겨우 10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1시간 지나면요. 절반 날아갔어요, 벌써.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 날아갑니다. 하루 지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단어 100개 외웠다? 30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요때 한번 다시 해주면 얘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다시 다르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뭐 4번 공부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4번 공부 어렵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나도 쉽게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볼 때 하루 뒤에 한번 다시 보면 이게 전체적인 망각의 레벨이 달라져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틀을 연속으로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사전 위에서부터 스펠링 확인하고 뜻 확인하고 발음 끼워보고 실제로 발음 듣고 내가 그걸 말하고 예문 사상법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를 뇌의 기억에 남긴다. 요거를 한 판 제대로 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딱 보잖아요. 그 단어 거의 다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없어져요. 야, 우리가 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그렇게나 힘든가?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반복합니다, 이거. 이걸 언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반복합니다. 저도 옛날에 영어학원 중학교 때 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영어 단어를 외웠거든요. 일주일에 2번 영어 학원을 갔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갈 때마다 100개에서 200개씩 외워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는 단어 외우는 기계가 돼요, 진짜. 우르르르 막 외우고 그리고 와르르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다 외우고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한 시기도 있었고 아닌 시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너무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괴로운 거거든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남겨야 돼요. 한 번 할 때. 그래서 제대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뇌가 확실히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뇌를 가이드를 쳐가지고 기억에 남기는 방법이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일단 사전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일 위에 단어 있죠. 스펠링 있죠. 그 다음에 뜻 있죠. 발음 끼워 먼저 보고 자기가 먼저 발음해보고 실제로 소리 듣고 자기 발음 수정해가지고 다시 소리 듣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소리를 몇 번 듣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예문 들어가서
이 예문을 내가 그 공간을 딱 상상을 하면서 이 예문의 상황이다라고 해서 뇌를 기억에 남긴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여러 감각 동시에 활용하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잊지 말아요. 손으로 쓰고 말로 하고 귀로 듣고 계속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돼요. 단어 외우는 게. 시간 확 줄어들어요. 해보세요. 진짜로 시간 줄어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 시간이 있어도 훨씬 효율이 좋은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내가 공부 효율이 안 좋은데 4시간 하는 거랑 공부 효율 좋은 애가 4시간 하는 거야. 그 결과 같겠어요? 그러니까 더 효율이 좋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효율이 좋은 방식대로. 자, 청각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귀를 튀어놓으면 나중에 영어가요. 내 장담하건대 재밌어지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자막 없이 들리는 때가 오거든요. 다는 못 알아들어도 대충대충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때가 와요. 근데 청각을 평소에 안 써가지고 단어 공부를 하고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열려요. 그거 장담합니다. 읽을 수는 있어요. 지문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듣기평가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보고 싶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에 정말 영어로 된 컨텐츠를 그냥 보는 거 이거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단어 외울 때 청각을 쓰세요. 예문 상상법 말씀드렸죠. 그냥 예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 지금 시험 결과 기다리고 있어. 90점 맞았을까 80점 맞았을까. 그래서 이제 보는 거지. I'm still 아까 그랬잖아. I'm still 올렸었네. I'm still waiting for 내가 외웠던 단어 confirmation of the test result. 이렇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면 뇌가 이제 그렇구나 기억에 남겨주고. 손으로 쓰세요. 타이핑 치지 마시고요. 손으로 쓰세요. 단어 외우실 때는. 이틀 연속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엄청난 효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틀 연속 보면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나중에 3번 외우고 4번 외우고 5번 외우는 거를 2번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도 너무 많이 외우면 다 잊어버려요. 당연히 뇌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어를 때려 박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예문이고 뭐고 발음이고 뭐고 그냥 컨퍼메이션 확인 컨퍼메이션 이거밖에 못하게 된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준 조절은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효율이 극강으로 나올 때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단어를 한 50개 정도는 외울 수 있다. 아니면 30개 정도 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패턴을 좀 알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근데 너무 많이 외우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가요. 그러다 이제 고3 되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몰랐던 단어 여전히 고3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조절을 하면서 하세요. 학원에서 너무너무 무리가 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절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과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생님이 얘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 오늘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솔직히 학생 중에 영어 단어 암기 하나라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영어 단어 암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 청각을 반드시 활용하고 손 쓰는 거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영어 단어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그냥 단어 시험 보거나 아니면 지문 읽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영어 실력이 느는 방식으로 영어 단어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